안녕하세요. 흰수염고래 스포츠입니다. 챔피언스리그 1라운드가 18경기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정말 긴 여정이 될 거거든요. 1라운드 한 경기로 1위부터 8위가 어느 팀이 될지는 미리 생각할 필요는 없겠죠. 1라운드는 18경기 중에 3경기가 무승부가 났습니다. 굳이 승리한 팀 명단을 부르진 않겠습니다. 1라운드에서 의외의 경기라고 한다면 어떤 경기들이 있을까요? 우선 승리하는 게 장땡인 거잖아요. 바이에른 뮌헨의 한 경기 9득점, 맨시티 무득점 무승부 경기, 상대가 강호 인터밀란이었으니까 의외까지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AS 모나코가 홈에서 바르셀로나를 격침한 것도 의외가 될 수 있겠죠. 네, 오늘 경기였습니다. 바르셀로나는 리그에서 승승장구 중이었는데 모나코를 상대로 경기 초반 퇴장이 발생하면서 1대2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변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별일이 많이 생기는 게 축구입니다. 이번 챔피언스리그의 한국인은 김민재, 이강인, 황인범, 서령우가 출전을 했고 김민재, 이강인만이 팀 승리에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황인범은 페예노르트의 데뷔전을 챔피언스리그로 시작했는데 선수들과 실전 호흡을 한 번도 맞춰보지 못했는데도 선발 출전, 풀타임을 소화하고 팀 내 가장 좋은 활약을 한 선수로 뽑혔습니다. 다만 4실점 대패를 겪어야 했다는 건데 그게 황인범의 책임으로는 1%도 보지 않고 있고 오히려 100억 이상의 몸값인 황인범이 좋은 활약을 했고 윙백들의 문제가 커서 대량 실점도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황인범은 전담 키커도 맡고 있었습니다. 최근 이재성이 구단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본인이 함께 뛰어봤던 선수 중에 베스트 11을 뽑아달라는 이벤트에서 미드필더 부분에 황인범을 뽑았더라고요. 페예노르트 팀 내에서도 황인범의 주전 여부를 걱정할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이번 챔피언스리그가 흥미로운 건 한 번에 36개 팀 중에서 8개 팀을 성적으로 추려버리니까 강팀이라고 해도 9위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승점뿐만 아니라 골득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경기 치르긴 했지만 순위가 어떻게 매겨질지 진짜 벌써부터 궁금합니다. 이렇게 맨시티, 아스날도 무득점, 골도 못 넣고 바르셀로나 퇴장당하고 파리 생제르맹 힘겹게 자책골로 승리했고 그런데 토트넘이 무슨 최강팀도 아닌데 너무 엄격한 잣대를 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국내 기사들을 보면 손흥민이 엄청 비판과 비난의 대상인 것처럼 그러던데 분명 개인적인 의견들이니까 소수의 비판도 있을 수 있고 존중하겠지만 그렇게까지 손흥민 대위기 같은 상황은 아닙니다. 손흥민이 스카이 스포츠를 통해서 책임감을 갖고 더 잘해야 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가장 주목되는 건 지금 슈팅 수가 계속 줄고 있고 이번 아스날전에서도 슈팅이 없다는 걸 지적했죠. 이건 손흥민이 슈팅을 못하니까 축구를 못한다, 에이징 커브다, 은퇴해야 한다,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대형 방송사에서 지적하는 것은 구단과 선수들에게도 귀를 기울이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프로의 세계에서 코치, 감독, 선수들이 그걸 인지 못하고 있을까요? 솔랑케도 새로 왔고 아직 공격진의 합이 맞춰지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죠. 우선 저의 소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이번 브렌트포드전 승리하길 응원할 겁니다. 그리고 더 주목할 건 손흥민이 볼을 터치하는 것보다 진짜 손흥민이 슈팅을 몇 개 하는지, 손흥민이 슈팅을 하려고 움직임이 달라진 게 있는지 그 부분만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좀 오바해보면 지금 전 세계가 손흥민의 슈팅을 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엔지 감독이 손흥민에게 슈팅하지 못하게 만든 전술이라면 당연히 엔지는 하루빨리 떠나는 게 맞고 선수들이 손흥민의 슈팅을 막고 있는 거라면 당장이라도 계약 해지하고 떠나는 게 맞을 겁니다. 분명한 건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손흥민은 본인의 슈팅보다 팀이 승리하는 걸 더 원하면서 플레이하는데 본인이 슈팅을 해야 이긴다는 걸 아직 확신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바보. 토트넘은 이번 시즌에 레스터 시티전 15개 슈팅, 에버턴전 13개 슈팅, 뉴캐슬전 20개 슈팅, 아스날전 15개 슈팅이 나왔습니다. 뉴캐슬전 20개 나온 거 말고는 슈팅이 많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닙니다. 우선 뉴캐슬전에서 20개 때린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때 포로와 사르의 중거리 슈팅이 많았거든요.
뭐 막 무모하고 뭐 어이없는 슈팅도 아니었습니다. 아마 그 슈팅을 무조건 긍정적으로 평가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지금 토트넘 수준에서 보면 그런 슈팅이 나오는 게 오히려 더 낫다고 봅니다. 네. 찬스를 만들어서 떠먹여주는 것보다 우선 뭐 그냥 반박자 빠르게 무조건 슈팅을 하려는 시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진짜 여러분, 아스날 슈팅 6개 한 것보다는 낫잖아요. 네. 아스날은 개막전 빼고 나머지 4경기에 평균 슈팅이 10개 이하입니다. 현재 결과는 부러운 게 맞는데 지금 흐름은 토트넘보다 아스날이 더 암울할 수 있어요. 네. 특히 이번에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웨데고르가 3주 결장이 아니라 8주 결장이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거의 뭐 11월에 복귀하는 건데 그럼 그 사이 경기가 8경기에서 9경기입니다. 카라바오컵 16강에 오르면 또 추가가 되는 거거든요. 리그 경기가 5경기에서 6경기일 수 있는데 이렇게 슈팅이 적어서야, 그리고 이렇게 공격 전개가 안 돼서야 얼마나 못하겠어요? 네, 오케이. 네, 우선 토트넘부터 걱정해야겠죠. 자, 브렌트포드가 결코 만만한 팀은 아닙니다. 현재 2승 2패입니다. 그 패배는 리버풀, 맨시티에게 패배였기 때문에 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고, 크리스탈 팰리스와 사우스햄튼에게는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력 자체가 뭐 4경기 모두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토트넘을 충분히 위협할 수 있는 팀이에요. 네. 카라바오컵 때 여유있게 로테이션을 돌리기도 하면서 힘을 비축했습니다. 브렌트포드의 레벨을 뭐 어디까지로 맞춰야 할지는 조금 애매합니다. 승리는 모두 홈이었고 하필 강팀 원정에서 패배였다 보니까 원정에서 약한 건지 뭐 강팀에게 약한 건지, 토트넘이 브렌트포드에게 패배한다면 그건 진짜 심각해지는 건 맞을 겁니다. 시즌 초에 3연패를 해버리고 홈에서도 약팀에게 패배했으니까요. 그건 기억이 있죠. 포체티노 감독이 당시 경질당했을 때 약팀을 상대로도 승점을 쌓지 못하면서 레비가 결단을 해버린 겁니다. 뭐 구장도 완공됐겠다, 뭐 비싼 명장으로 갈아타서 올라가 보려고 했던 거죠. 고래는 브렌트포드 전에 소름이 또 슈팅이 없고 또 무뎌지는 공격에 패배까지 당한다면 그때 태세를 전환할 겁니다. 아마 해외 언론들도 뭐 그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아직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브렌트포드전을 승리를 응원할 겁니다. 설마 진짜 그것은 아니지. 네, 그렇죠. 네. 내일 프리미어리그의 시작은 런던 더비부터 시작입니다. 웨스트햄 홈에서 첼시를 상대하게 되거든요. 이 경기도 첼시가 승리하면 그때 강호라고 인정할게요. 네. 그리고 황희찬의 울버햄튼은 하필 또 아스톤빌라 원정을 떠나면서 5연패 수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진짜 위험한데 이건 황희찬을 잘못 쓰는 감독 책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책임져야죠. 네. 5라운드의 가장 빅매치라고 볼 수 있는 건 맨시티 대 아스날전이 될 것입니다. 일요일에서 월요일 넘어가는 자정 30분 경기거든요. 과르디올라 감독이 인터밀란전을 치를 때 아스날전까지를 대비해야 한다고 한 만큼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뭐 가장 원하는 시나리오는 양팀 모두 무득점이 되는 것입니다. 외대고로 없어서 뭐 골은 못 넣을지 몰라도 실점을 쉽게 하는 팀은 아니니까 인터밀란처럼 버텨낼 수도 있죠. 아스날은 4라운드까지 총 실점이 단 1개입니다. 오히려 맨시티는 3실점을 했어요. 토트넘이 상위권으로 가기 위해선 앞으로 3경기 정도를 모두 승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에 2경기가 맨유 브라이튼 원정이라서 아이고 고래야, 쫄지마 뭐 거기까진 뭐 생각도 하지 말고 깔끔하게 그냥 브렌트포드 잡고 분위기 전환부터 좀 해봅시다. 동참하실 분 화이팅! 이상 흰수염구리였습니다. 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